네, 안녕하세요. 청년이 말하고 성남이 듣다. 2022년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 청년이 만든 청년 정책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세 번째로 만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조은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청년정책 발전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두 번째 시간은 실제로 그럼 청년들이 만든 청년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기초, 광역, 중앙정부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실제로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실제로 제안하는 실무적인 어떤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좀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청년 정책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갈 텐데요. 쭉 그 진행해 오면서 제가 이행기 청년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1부, 2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행기 청년? 좀 생소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행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생애 과업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 시기마다 그 생애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청년이 그 청년의 시기에 수행하는 과업 중에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서 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하는 그 시기를 사실은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자립 과제, 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제가 청년기의 생애 과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행기 그 청년에 대해서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청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청소년기, 아동청소년기에는 교육정책, 가족정책 하에서 청년들이 의존된 상태이거나 또는 그 가정에 사실은 속해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 보호 밖에 있고 또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어떤 청년이 실제로 청년의 시기가 도래해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노동시장 이행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사실은 사회정책에서 배제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뭔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사회보장 정책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행의 과도기적 관계에는 제도가 사실은 공백기에 가깝게 사실은 그 아까 그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실업대책, 일자리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삶 전반의 정책,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제도적 공백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의존된 혹은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이 이행의 과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연결된 독립 상태로 자립, 자생, 자치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회 안전망이 사회 정책으로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청년 기본 조례 보신 적 있나요? 그럼 거기에 시책으로 청년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 교육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노동인권 차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생활금융에 있어서 청년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 이런 그 시책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청년 정책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톤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도 다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우리 성남시에는 그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는 정책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은 어디가 있는지, 혹은 정책이 관련된 영역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좀 더 채워야 할 정책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고 아이디어 주제를 정하신 뒤에 그 주제랑 관련해서 관련 정책들을 찾아보시는 것들이 매우 여러분들 정책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의했다면,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을 모두 일컫는데요. 예를 들면 그 정책은 법률, 정책, 그리고 사업 계획서, 정부 방침, 그리고 정책 지침, 그리고 결의사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법적인 어떤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정책이 수립되면 그 권한에 의해서 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설정된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 채택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또 이행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까게는 청소년 시기를 거쳤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 사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의 그런 폭을 넓혀주고 경험치를 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라는 것들이 도입됐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나 아니면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정의 부의 상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정의 상태, 그러니까 좋은 옳은 방향의 옳은 상태로 만들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 수단을 모두 다 정책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의 그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정과정에 있어서 법 기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그 정책 발전사에서 보시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법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제정운동, 또 청년기본법 제정운동들을 펼쳤던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제도 기반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설계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만들고 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사실은 물론 비예산 사업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되는 법제도와 그리고 사업과 예산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때 여행 계획을 세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자가 합의하는 그런 좋은 여행의 어떤 목적과 지향점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 어느 도시에 어느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자. 근데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이전에 여행을 가자라고 약속하는 것. 그 약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있어서 법제도 기반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약속을 토대로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뭐 힐링 여행을 갈 건지, 아니면 좀 학습 여행을 갈 건지, 아니면 우리 아예 먹방 여행으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짜잖아요. 일자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들 전반을 사실 우리가 여행 계획이라고 일컫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목적과 그리고 절차와 방법과
세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여행 자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과 사업만 있다고 해서 정책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적절하게 적정 예산들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행에서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가자라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여행 자금,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또 그 목적에 맞춰서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근거법, 그리고 사업,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또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꼭 예산을 요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의무 고용 할당제라든지 아니면은 고졸자 차별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어떤 가이드 방침 이나 이런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채용할 때는 그런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해야 한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그것들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방침을 사실은 그 고시하고 그 준수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예산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정책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 톤 대회에서 정책을 실제로 제안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그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주제 설정할 때 내가 어느 분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 설계 그 단위별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좀 어려운데 일단은 같이 그 아이디어 톤에 참여하는 팀 구성원들하고 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남시 청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나의 바꾸고 싶은 일상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그 문제적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뭔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나 불편함이나 아니면 바꾸고 싶었던 일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나누다 보면은 휘발되니까 뭐 간단하게 포스트잇이라도 아니면은 뭐 같이 채팅창에 기록을 남기면서 바꾸고 싶은 우리 그 청년으로서의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상들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지점이 생기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대학생 자로 돌아가 볼게요. 대학교 졸업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내가 대학생이다. 근데 졸업을 앞둔 대학생인데 요즘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졸업한 선배들도 보니까 잘 취업을 하지 못하시고 또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제 트랙으로 들어가는 선배들을 보니까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 이렇게 졸업을 앞둔 청년들 아니면 졸업을 했지만 장기 미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청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 다다라서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본 결과 이 문제에 첨착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양하게 바꾸고 싶은 일상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청년 문제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워크시트를 만드시든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뭐 아니면 관련된 뭐 SNS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어떤 도구가 있으시면 거기에 좀 서로 소통하시면서 청년 정책으로서 우리가 좀 대상으로 삼을 그리고 그 대상에 처해 있는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요 시작점 안에서 사실은 논의가 되다 보면 정책 대상자도 결정이 되고요. 정책이 목적하는 바 그리고 정책이 지향하는
그런 그 지향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성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들을 이 속에서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 생각하신 아이디어들을 좀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청년은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까는 대학생을 빙의했지만 이번엔 또 다른 자아로, 지금 현재 자아로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청년의 시기는 넘었습니다. 청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 청년으로서 그 삶에 있어서 다양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나는 일단 잡이 있고, 그리고 그 뭐 주거 대책에 있어서도 뭐 나름대로 주거지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불안한 요소로서 혹은 불편한 요소로서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여성이 살기에는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택단지에서 좀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지만 그 주택단지에 살았을 당시로 다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성 안심주거, 청년 여성 안심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방범창에라도 그 도어락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흥에는 청년 1인 가구, 1인 여성 가구는 얼마나 살지? 그리고 그 여성들은 과연 주거가 안정적인가? 그리고 안전한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청년 여성인데 1인 가구고 1인 가구인데 예를 들면은 주택단지에 산다든지 좀 불안정한,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그 주거지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관련돼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대상을 구체화하다 보면 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태를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나만 겪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문제의식이 그건 아닐지, 아니면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인 가구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지를 돌려보아야 되겠다. 보통 1인 주택단지에 사는 여성들이 가까우 방문할 수 없으니까 빨래방이나 편의점 같은 데에서 있으면 좀 이렇게 설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설문을 받아보고 실제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한테도 필요한 정책이겠구나 하는 식으로 대상이 구체화되면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 모집단이 줄어들면 그 대상과 관련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소비자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출시한 제품의 그 기능성이라든지 효과성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매우 좁히고 구체화할수록 그 대상에게 적합한, 그리고 그 대상에서 대상이 느끼는 어떤 수요와 그리고 그 맞춤형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보편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청년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남형으로 보편적 청년 정책을 좀 추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전체 청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예상 규모나 내용들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가져온 것은 이행기 청년들이 뭐 교육으로의 이행, 교육 수료 상태, 뭐 사회 활동을 준비하는 상태,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PT에 담아봤고요. 그래서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더 구조화해서 삼으실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 아이디어 톤이잖아요. 정말 상상의 나래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를 막 같이 아이디어 톤에 참여하는 동료들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지? 방법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안심 주택을 보급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만 주택 정책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지 아니면 관련돼서 여성 안심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정책적 방법 들을 찾아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들을 거쳐서 실제로 세부 프로그램 아니면 사업들을 설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초점은 우리 성남시에 제한하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제한하거나 국가 단위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 제한하는 정책으로 적합한지 성남시 청년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 혹은 보편적 정책으로서 적합한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기초에다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책과 관련해서 좀 체크리스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분야의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재정적 여력도 파악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합당한 규모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남시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활용하면 좋을 팁들을 알려드리면 정책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제도 그 기반의 근거를 가지고 되게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책을 제안할 때 우리가 바꾸고 싶은 일상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지만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한 대상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공공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데이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데이터 플랫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아니면 성남시 관련된 통계 자료는 성남시청에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법제도를 좀 검색해 보시려면 자치법규 시스템은 조례를 검색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법률정보 시스템은 법을 검색해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검색창에 청년이라고 치시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법제도가 뭐가 마련되었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 실제로 관련된 통계 자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앙 그리고 광역, 기초 모든 그 청년 정책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잘 만들어 놓은 게 청년 정책 통합창에 정책 유형별, 지역별로 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아니면 성남시와 유사하게 하지만 좀 달리하는 정책 같은 경우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책연구기관으로 청년만 연구하는 정책 기구는 없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청년 관련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의 청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지자체단체 사례, 우수 사례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좋은 정책을 또 제안하기 위해서는 계속 모이고 또 같이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의 연속일 텐데요. 이 과정에서 뭔가 일처럼 느껴져서 이 대회를 나가고 이 대회 정책을 제안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몰되어서 하기보다는 같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런 공적 가치를 지향하며 청년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시간도 내고 품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그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요소요소에도
힘든 점도 있겠지만 또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의 시민 동료를 청년 시민 동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뭔가 숙제나 과제처럼 혹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또 이 정책 제안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청년이 말하고 성남이 듣는다. 2022년 청년 아이디어톤 대회에 그 강연을 맡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조은주였고요. 언젠간 또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게 되길 고대하며 이상으로 세 번째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실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